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차고 품격 있는 고품격 지식 토크쇼 로봇 공감 로그인 MC를 맡은 개그맨 블랑카 정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헤. 네, 잠시만요. 로봇 공감 로그인 함께하고 가실게요. 네, 로봇에 관한 모든 것 아주 알이 꽉 찬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로봇 공감 로그인의 미녀 MC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벌써 지금 우리가 5회째 5회차예요. 네. 만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5회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또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만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항상 겨울에 우리가 어떤 예방 주사를 맞죠? 독감 예방 주사.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그죠? 이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혹시 이 병원에서 은영 씨 혹시 로봇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네. 로봇한테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오, 그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아무튼 우리 은영 씨 주변에도 로봇한테 수술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로봇이 이렇게 낯설지는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 산업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 의료용 로봇이라는 5번째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신박한데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 5화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의 전문가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로봇 이야기 길라잡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전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또 길라잡이까지 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미연 교수입니다.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병원에 접목하는 커맨드 센터 센터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게임 중에서 스타크래프트라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본진의 이름이 커맨드 센터예요. 코맨드 센터. 근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커맨드 센터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름을 잘못 지어서 스타크래프트가 떠오르는 이름이 좀 문제인데요. 네네네. 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병원에 적용되는 거를 의료진과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접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야. 그러면 이제 그 커맨드 센터 그런 일을 하는 곳에 장이란 얘기잖아요. 아, 네. 제가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장이 됐죠. 그냥. 어디서 네. 만들면 장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하면은 인류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네네. 하나인데요. 그런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서는 로봇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로봇이 꽤나 다양합니다. 어. 일단은 첨단 정밀 의료기기라는 측면, 네. 그래서 수술 로봇이라든지 재활 치료를 돕는 로봇도 있고요. 또 이렇게 꿀꺽 삼키는 캡슐 내시경 같은 데에도 로봇 기술이 적용돼서 아주 작은 로봇이 몸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분야가 하나 있으시고 네. 들어보신 로봇 수술 같은 분야죠. 우리 의료진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서비스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그런 보조 분야에도 로봇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수술 로봇이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 한 31년쯤 되면은 한 167억 달러 수준의 이제 어마어마한 시장을 성장할 네.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치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의료 서비스도 받아야 되는데, 이 서비스를 현재는 의료진들, 의료 네. 인력들이 지금 제공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흔히 주변에 그 의사 어떤 가족들이 계시면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 거의 잠 못 자고 그 서비스를 하고 봉사 이런 거 그렇죠.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들이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낮춰주는데 이 로봇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그 수요나 필요들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뭐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냐면은 네. 항상 그 방송에서도 많이 봤지만 새벽에 응급실조에 왔다 가시는 분들은 맞아요. 정말 잠을 2시간 잔다라든가 아,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의 그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 상태에서 환자를 볼 때 혹시나 이게 또 이렇게 잠이 실수할 오거나 이러기 때문에 실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노동에 대해서 로봇이 도움을 준다면 음. 이제 의료의 질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긴 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수술 분야거든요. 이 로봇이 정말 수술을 하는 건가요? 메스 이러면서 수술을 하는 건가요? 혼자 알아서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내 몸을 맡기기가 걱정되지 그쵸. 않으세요? 네, 걱정이 되죠. 그렇죠. 사실 예, 로봇이 알아서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의사의 눈과 손이 되어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술 로봇도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익숙한 수술 로봇은 대략 한 목에서부터 골반까지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수술하는 그런 데 사용이 되는데요. 네. 사실 몸 안에 있는 부분을 병이 어디 있나를 보고 의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면 피부를 절개를 크게 해서 손이 그죠.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예상하시다시피 수술이 끝나고 나서 상처 아무는 것도 오래 걸리고 통증이 오고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복강경이라고 이제 작은 구멍을 몇 개 내서 기부가 들어가는 방식의 수술을 꽤나 오래 해왔는데 맞아요. 이게 막대기처럼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움직임을 충분히 구현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막대기 같은 모양 대신에 관절이 있는 더 정교한 로봇 손이 의사 손을 대신해서 들어가 주니까 좀 좁아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골반 쪽이 굉장히 좁거든요. 전립선이나 자궁 수술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또는 이제 갑상선이나 담낭 또는 소화기관을 치료할 때도 그냥 크게 절개하는 수술보다 작은 상처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밀한 접근하는 쪽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주로 이제 단단한 뼈 이런 이제 모양이 박히지 않는 구조물을 하는 수술에서도 네. 로봇이 이제 예를 들면 인공관절 수술 같은 데 꽤나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CT 같은 걸 찍으면 사람의 뼈, 이 환자분의 뼈는 어떻게 생겼나, 우리 얼굴 모양 다르듯이 뼈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이게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나? 내가 생각했던 각도로 정확하게 이게 기부가 들어가고 있나를 사람 손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을 로봇의 위치를 파악을 하면 그 계획대로 수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이 손과 눈의 역할을 해주고요.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하는 분야는 네. 사람 눈 대신 카메라가 비춰주고 있는데 그럼 영상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잘 발달하고 있는 AI라든지 증강현실 기술 같은 것이 들어가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요 아래쪽에 굉장히 건드리면 위험한 혈관이 있으니까 거긴 조심하셔야 돼요 같은 이미지도 의사한테 줄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기대되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의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뭐 크다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더욱더 많이 기대하고 있죠. 네, 이렇게 수술 로봇들이 정말 다양한 그런 어려운 수술들을 많이 이렇게 도맡아서 한다는 걸 좀 알게 됐는데요. 네. 정말 궁금한 게 또 우리 그 한림대학교에서 지금 그 로봇들이 많이 있기로 지금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그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식당 다음으로 많은 로봇을 볼 수 있게 되는 곳은 병원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원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럼 병원이라는 데가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렇게 야간이나 주말에 일하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아까 그 수술 로봇이 의사 대신 수술해주지 않는 것처럼 의사 간호사가 꼭 해야 되는 일을 아직은 로봇이 대신해주기 어렵지만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일들을 로봇이 해주면 저희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원이라는 데가 굉장히 이게 확실하게 보조 로봇이 필요한 분야다. 사실 믿고만 있었는데 확신은 없었는데요. 네네. 2022년에 저희가 로봇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AI 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으로 저희 병원에 보조 로봇이 7가지 종류 73대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73 보시고 대요? 싶으시면 오시면 되는데요. 네. 이들이 이제 뭐를 하고 있느냐 보면 의료진 대신에 약을 타러 갔다 온다든지 무슨 환자 검사한 검체를 검사실로 갖다 주는 일을 한 달에 한 1,700건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 대신 일하는 시간만 130시간이거든요. 그 시간만큼 저희 의료진이 한 번 더 환자분께 괜찮으세요? 아픈데 그렇죠. 없으세요?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안전한 병원 상황 만들기 위해서
방역을 한다든지 네. 또는 사실 저희가 로봇을 사용해 보니까 의료진을 돕는 목적도 있는데 예전에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가 로봇 덕분에 새로 생겨납니다. 어떤 서비스죠? 안내 데스크 바로 옆에 로봇이 서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류마티스 내과가 어디 있죠? 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드리면 아. 로봇이 그 명령을 받아서 환자분 모시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야, 로봇이 그냥 안내를 좀 그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핸드폰에서 실내 지도 내비게이션 이런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고요. 또는 이제 입원하신 환자분들 계시면 병원에 뭐 밥은 언제 나오나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검사지?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면 쉬운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기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으세요. 네. 저희 병원의 그 병동 로봇이 환자분 침대 옆으로 가서 보여드리고 돌아오고요. 어머 세상에. 네, 그리고 병동에 계시는 환자분을 우리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잠깐 뵈야 되는데 지금 아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아프신 거지? 근데 직접 찾아가기가 어려운 시간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럼 로봇이 화상 통화를 중계해주는 방식이죠. 우와. 그 퇴원하시는 환자분들 대구로 홈케어 로봇을 저희가 파견 근무시키거든요. 아. 그러면 퇴원하신 환자분 관리를 홈케어 로봇을 통해서 하면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교육 영상도 보여드리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케어 서비스가 있으면은 병동에 베드가 모자라는 경우도 많잖아요. 집에서 홈케어 해주면 그만큼 다른 환자분들이 또 좀 중한 환자분들이 또 입원도 할 수 있고, 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지금 현실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오. 있는 일들이라고요. 이거를 제가 한 두세 건 해봤으면 말씀도 안 드릴 텐데 저희가 지난 1년 반 동안 로봇 서비스 2만 건을 우와, 했습니다. 나는 몇천 건 얘기할 줄 알았는데 2만 건. 네, 그냥 와. 일상생활에서 돌아가서요. 처음엔 저희 직원분들이 로봇이 막 배송 가면은 막 동영상 찍으셨는데 네. 요새 식당에서 로봇 온다고 아무도 동영상 안 찍으시잖아요. 예. 네. 비슷하게 저희 병원 직원들은 아무도 찍지 않습니다. 이야.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살고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병원에서 써보니까 앞으로는 더 필요하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우와.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그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 길지만 네. 이 실증 사업의 취지가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다수의 로봇을 활용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계된 사업이고요. 우리 그 한림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회 문제 해결형 트랙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년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개별 로봇 실증하고 통합 관제 체계를 만드는 쪽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2차 년도에는 이제 다양한 다종의 로봇 등을 가지고 실증을 하면서 또 이제 관제라고 하는 것도 또 경험이 막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고도화를 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의료업계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로봇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의 편의도 조금 더 증진이 되고 그리고 의료업계 발전에도 더욱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로봇들이 돌아다니면 이 실제로 로봇을 사용해 보신 우리 또 환자분들 그리고 의료진분들 반응이 어떨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사실 해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로봇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네. 오. 일단은 그 로봇이 잘 쓸 만큼 이제 준비가 되는 데는 생각보다 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긴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나는 일단 너를 좀 좋게 보겠어 라는 입장으로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접근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름표를 조그맣게 붙여는 놨는데 네. 저희끼리 관리할 때 쓰려고 그랬는데 길을 가다 보면 그 로봇이 말을 할 수 없는 로봇인데도 환자분들이 나름이 어디 가니? 이렇게 말을 거시기도 하고요. 귀여워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혼자 통신해서 타거든요. 네. 손이 없는데 버튼을 이제 누르지 않아도 통신으로 엘리베이터 네. 타는데 어머 로봇이 타야 되네 그러면서 문 열림을 계속 눌러주시는 어머. 분들도 그렇게 많으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병상 옆으로 로봇을 보내서 동영상 보여드리는 서비스 받아보신 네. 환자분들 좀 고연령이 많으셨는데 네. 95분께 설문을 해보았더니 네. 92% 정도가 좋다.
좋다라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혹시 로봇이 무섭거나 싫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딱 1%만 1%? 나는 좀이라고 하시고 99%가 아니 너무 좋은데?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민 정서가 굉장히 호의적이니까 오히려 더 이런 보조 로봇을 잘 쓸 수 있는 토양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병원도 굉장히 로봇 많이 쓰고 있지만 국내 몇몇 병원들이 이렇게 보조 로봇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로봇에 그 이지금 없이 뭔가 이렇게 로봇한테 정을 느끼고 이러는 게 네. 국민 정서가 약간 정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앞으로 의료용 로봇 사용 범위에 대한 미래 수요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아마 가장 큰 방향은 뭐냐면 이 병원을 넘어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로봇은 수술, 재활, 그다음에 보조 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수술 로봇은 아무래도 이제 섬세한 의사의 어떤 그런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보조적인 성격으로 갈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를 더 고난이도의 수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기술 개발 방향이 좀 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병원에만 있었던 그런 로봇이 생활 보조 로봇 개념 그리고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도록 아마 기술이라든지 제도들이 변화되어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게 되어가감에 따라서 고령자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혹은 보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고령자 보조, 재활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크게 전망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 서비스 부분은 아마 제일 먼저 현재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큰 시장이 될 영역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반복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그런 그 업무들이 병원 내에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분명히 이제 대체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물류, 뭐 환자 뭐 수술복을 뭐 옮긴다든지 빨래로 옮긴다든지 뭐 그 식기류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 외에 또 이제 약제 처리. 이게 또 이제 독성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관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향후에는 이제 가상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가상 현실 기술과 아마 접목이 되면서 병원 업무도 좀 크게 변화가 되는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낯설지 않고 우리 삶에 아주 필요한 그런 존재로 함께 공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유익한 정보를 주신 두 전문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로봇 공감 로그인에서는요 두 전문가분과 함께 의료 산업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 의료용 로봇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각보다 로봇이 우리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과 인간 사회 서로 필요를 채워주며 조화롭게 융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의료용 로봇의 다양한 쓰임 그리고 장점들을 두 전문가분들께서 아주 재밌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로봇을 만나도 그런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아주 하트가 뿅뿅하는 네.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로 또 더욱더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로봇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로봇 산업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로봇 공감 로그인 구독하고 가실게요. 좋아요 있어요. 알림 설정도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